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5일 오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 정권입니다.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는 정권입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에서 보았듯이 청와대가 경찰을 하수인으로 부려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까지 기도할 정도로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계급투쟁론자들은 한 번 잡은 정권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총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그것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손학규 씨가 총선 연기론에 불을 붙였는데 이게 아주 불길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총선 연기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자체가 쿠데타 또는 국헌문란에 해당합니다. 물론 법으로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현행 공직선거법 196조 1항을 보면은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이나 총선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한 번도 총선 대선 연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1952년 한국전이 한창일 때도 선거를 세 차례나 했습니다. 세 차례나. 지방선거 2번, 대통령 선거, 그것도 지방선거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를 한 나라입니다. 그때 투표율이 90%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코로나 사태는 지금 사망자가 한 8명, 오늘 현재 확진자가 한 800명 정도입니다. 이건 천재지변 수준에도 들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하면은 뭐 전쟁이 나든지 아니면은 지진 같은 게 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는 정도가 되어야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전쟁인데 전쟁 중에도 더구나 여러 가지 행정적 기반이 약했을 때도 선거를 한 나라인데 총선 연기론이라는 이 말을 입에 올리는 자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이상한 지금 음모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1952년에 왜 선거를 세 차례나 했느냐 하면은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혔습니다. 1948년 국회에서 뽑혔습니다. 그러다가 선거를 1952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간접 선거 국회에서 할 경우에 좀 불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야당이 아주 셌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미국의 지원하에서 장면 국무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로 가야 이기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직선제로 가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하기 전에 우선 그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지방선거를 실시를 했어요. 지방선거를 2차례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한 것은 기초의원을 뽑았어요. 시읍 면의회 선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의회 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4월 25일에 시읍 면의회 선거를 해가지고 몇 사람을 뽑았느냐 하면은 굉장합니다. 약 18,000명을 뽑았습니다. 광역의원 306명, 기초의원 17,544명. 그러니까 면장까지도 직선제로 뽑았습니다. 전무후무한 규모의 대규모 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0일은 광역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 그런데 투표율이 말이죠. 4월 25일에 치러진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91%, 그 다음에 광역선거에서도 투표율이 81%나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를 또 합니다. 8월에. 그 사이에 7월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개헌이. 이 개헌을 둘러싸고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정치적 정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막 그것은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어쨌든 1952년에 세 차례의 선거를 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고 방정맞게도 총선 연기론이 나오니까, 이거 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정권 놓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불안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저지른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권 놓으면 다 감옥에 간다 하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코로나 사태가 났는데, 김정은 방한이야 무리였겠지만 시진핑은 원래 한국에 오게 돼 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오지 못할까 싶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걱정을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중국 사람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선거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선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민주주의 선진국 영국의 예를 보면 압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는 고대에서는 그리스고 지금 기준으로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민주주의를 시작을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으로 봅니다. 대헌장은 당시에 존 왕이라는 사람이 귀족들로부터 돈을 많이 거두어 가니까 귀족들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왕과 귀족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그 여러 개 수십 개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귀족들에게 세금을 먹일 때는 귀족회의를 거쳐야 한다. 귀족회의가 탄생합니다. 이 귀족회의가 나중에 국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귀족이나 자유민들을 잡아 넣을 때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 즉 영장제도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 넣을 수 없다. 아무 왕이라도.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수립된다고 해가지고 왕이 자기 권력을 국회에 넘겨줍니까? 그 뒤 한 400몇 년 동안은 왕과 국회 사이의 싸움이 한 400몇 년 동안 계속됩니다. 피를 흘리고 나중에는 드디어 국회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크롬웰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17세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찰스 1세 왕을 붙들어가지고 단두대에서 그냥 목을 칩니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 왕정이 없어지고 독재를 하다가 다시 찰스 2세가 컴백합니다. 찰스 2세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를 죽인 재판에 관여한 판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 그때 블랙리스트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잡아들여가지고 또 보복을 하고 크롬웰은 그때 죽었는데 부관 참시를 해가지고 크롬웰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창 끝에 달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앞에 한 20년 동안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영웅 크롬웰의 해골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다가 최근에 어디서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하여튼 난장판을 거치고 결국 1688년에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명예혁명이라는 걸 거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람 죽이고 하면서 정권을 교대하지 말자. 선거를 통해서 하자. 이게 명예혁명입니다. 그러니까 1215년에 시작된 민주주의가 1688년 한 470년 지나서 비로소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바꾸게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688년부터 영국 사람들 전부 다 투표할 수 있게 되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1688년부터 시작된 이 선거 역사가 여자까지도 투표할 수 있게 된 게 언제냐? 최근입니다. 1926년입니다. 1926년에 비로소 영국에서 여자도 투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300년 이상 걸렸죠. 그러니까 보통 선거로 가는데 300년 이상 걸린 게 이 선거의 역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1754년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당시 인구 800만 명의 3.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8만 명에 불과했는데 이들은 물론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선거권이 이제 확대되어 갑니다. 1984년에 가면은 세금을 내는 모든 가구주가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1918년에 가면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거 가리지 않고 투표권을 남자에게만 투표권을 다 줍니다. 1928년, 아까 26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착각인데 28년입니다. 1928년에 가서야 여성도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민주주의 역사가 두 번째로 오래된 나라가 프랑스죠. 프랑스에서는 1790년, 그러니까 1789년 대혁명 다음 해입니다. 일정 규모의 재산을 가진 납세자에게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1815년에는 30세 이상의 연 300프랑 이상 납세자가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1820년에 가면은 일정 재산 이상을 가진 유권자는 1인 2표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30년에는 25세 이상 연 200프랑 이상 납세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이 인구는 전체 성인의 17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848년에는 비로소 모든 남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가 2년 뒤에는 그게 또 제한이 되고, 그리고 모든 남자가 투표를 갖게 된 것은 1851년부터입니다. 그럼 여성은 언제부터냐? 프랑스 여성, 옛날부터 여자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죠? 아닙니다. 1945년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여성 성인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1970년부터입니다. 이렇게 선거권이 확대가 됩니다. 그 확대되는 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신분 중심, 귀족이 투표권을 행사하다가 나중에 납세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부자를 좀 포함시켜 주다가 그 다음에 남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 여자로 가는 거죠.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1860년대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당장 투표권을 행사합니까? 100년 걸렸습니다. 그 뒤 100년 동안 흑인들이 투표권 행사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제약이 주마다 가해졌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 뭐 글을 읽을 수 없으면 안 된다든지, 세금 낸 실적이 없으면 투표권 안 준다든지. 그래서 흑인들의 투표율은 한 10%, 20%밖에 안 됐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 존슨 대통령, 즉 196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흑인 민권 운동, 마틴 루터 킹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투표권을 확대해가지고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었던 역사는 1965년 이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더 빨랐어요. 이런 투표권의 확대는 뭐냐? 투표권을 확대하면서 투표권을 책임 있게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즉 투표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하는 교육이 이루어진 거죠. 교육이 이루어진. 한국은 어떻습니까? 1948년 5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남녀노소 아무런 제약 없이 여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0년 우리가 처음으로 선거한 게 5월 10일이죠. 5월 11일 국가 기념일로 정해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1950년 5월 11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애써 지우기 위해서 1948년 5월 총선을 통해서 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선언을 함으로써 1년의 건국 과정이 완성되는 거죠. 이게 1948년 건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1948년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 건국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건국 기념일이 없는 나라로 만든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여기서 1948년 5월 10일 총선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그것도 공산당의 도전을 꺾고, 제주도에서는 그때 선거를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피 묻은 선거를 해가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그 선거의 중요성을 애써 무시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무시하니까 부정선거를 마음대로 저지르고 총선 연기론에 아마 지금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울산 선거 부정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선거라는 것은 왕도 죽이고 애국자도 죽고 독재자도 죽고, 그야말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큰 나무가 자유란 나무인데, 그 자유란 나무가 바로 선거입니다. 이제 이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가 났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은 속단하기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총선이 예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예정되어 있던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 군사 쿠데타가 2번이나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빈중봉기 일어나고 했지만은, 그날 선거가 치러진다고 예고되었던 선거를 만약 바꾼다고 하면은 그것은 반역자입니다. 바로 그게 쿠데타입니다. 선거 연기론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